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46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부부에게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단과 전직 당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 청문회도 개최한다고 할런지 이런 국회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46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퇴장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청문 관련 안건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 되어 버렸는데 민주당은 청원인이 꼽은 탄핵 사유 가운데 최상병 사건과 김 여사 의혹을 우선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또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디올백 가방 수수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여기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짚는 26일 청문회엔 김 여사 본인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 그리고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게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가결 처리한 내용들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지난달 20일 시작돼 오늘 오전 기준 132만여 명이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 같은 중대 사안은 단순한 동의 숫자만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본이 돼야 하는 게 청원의 성격인데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고려할 때 국회 예산이나 야당 예산 등의 내용을 여기에 올려도 어느 정도 숫자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물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과거 문재인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도 14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를 기록한 바 있죠. 청원법과 국회법에도 제가 설명해드린 취지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은 공무상 비밀,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또 허위 사실 등은 청원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수수,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을 사유로 열거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의혹 수준, 찌라시 수준, 그리고 야당 선동, 되풀이 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청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과연 민주당이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매우 정략적이고 선동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보류했지요. 탄핵안 부실이 드러난 데다가 검찰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으로 타깃을 바꾼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오는 9월과 10월이면 이재명이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내 반발은 물론 국민 여론도 급변할 수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윤석열 탄핵 불씨를 지피면서 탄핵 정국을 조성해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개딸을 비롯한 이재명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민주당이 잘못된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고려할 때 국회 예산이나 야당 예산 등의 내용을 올려도 어느 정도 숫자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쪽 진영에서 상대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청원을 올리고 이에 열받은 다른 진영에서 보복 차원에서 상대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청원을 올리고 이런 게 경쟁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인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일에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청원 내용을 보면 정말 추상적인 것들 천지입니다. 군이 수많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던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죽이는 군대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던가 심지어는 전군 휴일 정상 근무를 지시해놓고는 아무런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장병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별의 별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감히 예상컨대 앞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진영 간 대결의 장으로 바뀔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정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이런 죄들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